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 외벽이 반짝이는 수입차 프리미엄 전시장. 조명 아래 늘어선 차량들은 흠 하나 없이 빛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 광택이 살아있는 차체는 천장 조명을 고스란히 반사했고 바닥 타일은 거울처럼 맑았다. 전시장 안에서는 베테랑 영업부장 강민철이 신입 직원들을 앞에 세우고 교육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비싼 시계를 찬 손으로 매끄럽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다크 네이비 정장은 반듯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넥타이 핀 하나까지 계산된 듯 반짝였다. 그는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그 경험이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우리의 고객은 딱 한 종류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 그는 손가락을 들어 전시장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다. 그 사람의 옷차림, 시계, 말투를 봐요. 첫눈에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직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신입 직원 이서연은 받아 적으면서도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첫 출근한 지 겨우 사흘이 지난 참이었다. 강민철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녀는 이미 선배들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 진짜 고객은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 바로 결정하죠. 망설이는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1시간을 쏟는 건 회사 돈을 버리는 겁니다. 강민철은 말을 이으며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천천히 훑었다. 여러분은 시간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서연은 펜을 멈췄다.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퇴직 후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낡은 점퍼를 입고 매일 새벽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런 사람도 언젠가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 꿈이 틀린 건 아니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시장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섰다. 박옥순 할머니였다. 색이 바랜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담긴 구부정한 허리. 그녀는 낡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전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반짝이는 차량들과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걸어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그 눈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무언가를 마침내 눈앞에서 보게 된 사람의 감동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교육 도중 잠깐씩 다른 곳에 눈길을 주던 직원들까지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전시장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도 시선을 옮겼다. 누군가는 동행자에게 눈짓을 했고 누군가는 입술 끝에 비웃음을 숨겼다. 강민철은 미간을 좁히며 바로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귓속말했다. 저분 왜 들어오신 거야? 빨리 정리해. 부하 직원이 머뭇거리자 강민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다. 내가 VIP 응대 끝내고 올 때까지 내보내. 고객들 있을 때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돼. 박옥순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이 살며시 뻗어 한 차량의 곡선을 따라가려다 멈췄다. 만져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대신 눈으로만 차를 쓰다듬었다. 참 예쁘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성우가 좋아하겠는데.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들었더라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전시장 한쪽에서 강민철은 이미 VIP 고객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할머니를 어떻게 내보낼지 눈빛으로 서로 미루고 있었다. 이서연만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하듯 펜을 내려놓았다. 박옥순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차량들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마음속으로 준비해왔다. 그 마음이 낯선 눈빛 몇 개에 꺾일 리 없었다. 그녀는 각차 앞에 멈춰서서 색깔과 곡선을 눈으로 쓰다듬었다. 손은 뻗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실버 컬러의 세단 앞에서는 유독 오래 서 있었다. 차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참 예쁘다. 우리 성우가 좋아하겠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에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손자 성우를 떠올리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졌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이 전시장의 어떤 조명보다 따뜻했다. 그녀가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해 검은색 대형 세단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윤이 흐르는 검은 차체, 묵직하고 단단한 인상. 할머니는 그 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요. 손대지 마세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전시장 안을 가르며 울렸다. 그는 일부러 크게 말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할머니의 허름한 차림새와 자신의 단호한 태도를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는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차를 사는 곳입니다. 나가주세요.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이 조용히 붉어졌고 주름진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오늘도 그랬다. 주변의 고객들이 힐끗거렸다.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동행자에게 눈짓을 했고 몇몇은 입을 가리고 속삭였다. 전시장 한편에서 강민철의 행동을 지켜보던 직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이서연만 빼고. 그녀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이 멈추는 것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그리고 말을 삼키는 것을.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조여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강민철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료들의 시선도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부드럽고 또렷하게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 매장은 누구든 오실 수 있어요. 어떤 차가 마음에 드셨어요? 강민철이 날카로운 눈짓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못 본 척했다. 아니, 보았지만 무시했다. 그 차이는 컸다. 그녀는 할머니를 검은색 세단 쪽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했다. 차 문을 열고 내부를 함께 들여다보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문 용어는 쓰지 않았다. 시트 열선 기능을 설명할 때는 겨울에 앉으면 금방 따뜻해져요라고 했고, 마사지 기능을 소개할 때는 오래 앉아 계셔도 허리가 덜 아프실 거예요라고 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이서연도 함께 웃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조수석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대시보드 위를 훑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오랫동안 꿈에서만 보던 것을 처음으로 만지는 사람처럼. 우리 손자 성우가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넘쳤다. 부모 없이 자랐는데 장학금 받고 스스로 해냈지 뭐예요.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살짝 눈을 닫고는 이내 밝게 웃었다. 내가 먼저 선물하고 싶어서요. 첫 월급 받으면 나한테 뭔가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해주고 싶어서. 이서연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녀는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봄볕이 유리창을 넘어 전시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후 그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3개를 뛰며 학비를 보탰던 자신의 이야기.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도. 할머니는 이서연의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녀는 이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고생했겠네.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단단한 법이야.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차 안에서 봄볕이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전시장 안의 소음도 강민철의 차가운 시선도 잠시 멀어진 것 같았다. 이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었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다.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이었다. 한참 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 차로 계약하고 싶어요. 이서연이 놀란 표정을 짓기도 전에 강민철이 끼어들었다. 그는 언제부터 가까이 있었는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다. 이서연을 옆으로 밀어내는 동작은 은근했지만 분명했다.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제가 이어서 하죠. 그는 이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할머니 앞에 섰다.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눈빛 어딘가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과장된 어투로 천천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차량은 계약금만 5천만 원입니다. 총 차량 가격은 그 몇 배가 되고요. 그는 잠시 멈추며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가능하실까요? 말의 뜻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달랐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할머니 스스로 고개를 젓고 나가도록.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객 한두 명이 입을 가리고 시선을 교환했다. 직원 몇몇도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민망해서인지 웃음을 참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이서연은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런데 박옥순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철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천천히 열었다. 안을 뒤적이는 손길은 급하지 않았다. 오래된 지갑을 꺼낸 그녀는 그 안에서 묵직한 카드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검은색이었다. 짙고 단단한 검은색. 카드 표면에 은색으로 새겨진 글자가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났다. 프리미엄 블랙 카드였다. 일반 고객에게는 발급조차 되지 않는 일정 자산 이상의 VIP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그것이었다. 강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위조가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카드는 진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승인음이 울렸다. 짧고 또렷한 그 소리가 전시장 안을 울리는 순간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속삭이던 고객들도 서류를 들고 움직이던 직원들도 모두 멈췄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강민철은 굳어버린 얼굴로 잠시 서 있다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한 옥타브 낮아졌다.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말투였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고객님. 그는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카드를 돌려드렸다. VIP 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그는 할머니의 팔을 안내하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할머니는 그 손길을 살며시 피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 직원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네요. 강민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벗어나 있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할머니 곁에 섰다. 두 사람은 VIP 룸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성호 이야기를 더 꺼냈다.
어릴 때 얼마나 야무졌는지 중학교 때 혼자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던 일,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던 모습. 이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전시장 정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걸음이 단단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가 매장 안에 번졌다. 대표님이시다. 박찬수였다. 이 회사의 대표. 사전 연락도 없이 매장을 직접 찾은 것이었다. 그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직원들의 표정을, 고객들의 움직임을, 그리고 전시장 전체의 공기를.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다 VIP 룸 쪽에 눈길이 고정되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할머니와 이서연.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도 고개를 들었다. 박찬수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할머니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그 단어 하나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강민철은 VIP룸 입구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박옥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재미있었어, 아들. 박찬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모여든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분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직접 이곳에 오셔서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손님에게도 진심을 다하는지 아니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리는지를.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조용한 공간에 그의 목소리만 남았다. 강민철 부장님,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강민철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박찬수는 이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이서연 씨, 오늘부터 당신이 이 매장의 지점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이서연은 말을 잃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그 온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 든든했다. 그로부터 2달 뒤 전시장 입구에는 새 문구가 붙었다.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 작은 글씨가 아니었다. 누구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에 단정하고 또렷하게 새겨진 문장이었다. 처음 그 문구를 본 직원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다.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매장이 숨쉬는 방식이 되어갔다. 이서연 지점장의 매장은 달라졌다. 아침 회의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강민철이 숫자만 이야기했다. 이번 달 목표, 이번 주 실적, 계약 건수. 하지만 이서연은 다른 것을 먼저 물었다. 어제 응대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 계셨어요? 직원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차를 살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결국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간 노부부 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차 안에 앉아보게 해달라던 젊은 부부 이야기. 이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그분들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손님이 들어와도 같은 미소로 맞이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작업복 차림의 사람도 아이 손을 잡고 구경하러 온 가족도. 문이 열리면 누구든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직원들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실적도 오히려 늘었다. 누군가를 내쫓지 않았는데도. 아니,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이서연의 사무실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박옥순 할머니가 남긴 말을 그녀가 직접 손으로 써서 넣은 것이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녀는 가끔 일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면 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전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그 모습. 차체 앞에서 손을 뻗으려다 멈추던 그 순간.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눈을 반짝이던 그 표정. 이서연은 그 기억을 꺼낼 때마다 다시 힘이 생겼다. 어느 봄날 오후였다. 매장 앞 인도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는 전시장 건물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벅찼다. 두근거렸다. 슬펐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김성호였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8살의 청년. 내일이 첫 출근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할머니가 남긴 것을 받으러 이곳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직원 한 명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이서연이 다가왔다. 그녀는 성우를 보는 순간 알아보았다.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받은 적이 있었다. 닮아 있었다. 눈매가 그리고 무언가를 꾹 참는 듯한 표정이. 김성우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약간 잠겨 있었다. 이서연은 그를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손자 성우에게 할머니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직접 주고 싶으셨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셔서 저를 통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뜯었다. 편지지를 펼치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 안에 담긴 것이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성호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씩씩하게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만으로 할머니는 충분히 기쁘다. 이 차는 그냥 선물이 아니야. 할머니가 평생 사람들을 보며 배운 것을 담은 거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만이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식당에서 밥을 날라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먼저 인사하렴. 그분들의 하루가 내 하루만큼 소중하단다. 그것이 진짜 부자가 사는 방식이란다. 지갑이 두둑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이 차를 탈 때마다 할머니 생각해 주렴.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이 편지지 위에 번졌다. 그는 서둘러 닦으려다가 그냥 두었다. 할머니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심장 가까운 곳에. 이서연은 말없이 옆에 있었다. 그녀의 눈가도 촉촉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다. 성우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잠시 후 이서연이 차 키를 건넸다. 차는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고르신 차예요.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봄 햇살 아래 검은색 세단이 반짝이고 있었다. 흠 하나 없이 세차된 차는 주인을 기다린 듯 단정하게 서 있었다. 성우는 차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차체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할머니가 이 차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참 예쁘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떠올리며 웃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성우가 이서연에게 말했다. 할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요.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성우는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잘 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다. 차는 천천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서연은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잠시 느꼈다. 할머니의 온기 같은 바람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자동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매장 입구에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전시장 안을 둘러보며 머뭇거렸다. 들어와도 되는 곳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걸어가 노인 앞에 서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노인은 잠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전시장 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마치 박옥순 할머니의 미소처럼 누구 하나 빠짐없이